안녕하세요. 돈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신한, 삼성, KB, 현대, 롯데, 우리, 하나카드 등 국내 7개 카드사에 따르면 지난 9월 달의 카드론 이용 금액이 무려 4조 1,544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작년 같은 달보다 무려 34.3% 급증한 규모라고 합니다. 이 같은 증가 규모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자금 수요가 치솟았던 지난 3월과 비슷했다고 합니다. 특히 걱정스러운 것은 지난 9월 기준 카드론 잔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7개 전업 카드사의 9월 말 카드론 잔액은 30조 6,752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요. 보통 매 분기 말에는 카드사가 채권을 매각하기 때문에 카드론 잔액이 줄어들지만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증가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더욱 걱정입니다. 재난지원금 등 정부의 돈풀기 효과가 떨어진 7월부터 카드론 잔액이 증가세로 돌아섰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모바일 금융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 퍼블리카가 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이용자 78만 명을 분석한 결과 5월과 6월 두 달 동안 전체 재난지원금의 94%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즉, 재난지원금을 다 쓰고 나니 더 이상 쓸 돈이 없는 사람들이 카드론을 이용했다는 뜻입니다. 알다시피 카드론은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저신용, 저소득자나 자영업자 등이 급전을 마련하기 위해 주로 이용합니다. 서류 신청이나 심사 기간이 없고 전화, 모바일 앱, 현금 찍었기 등을 통해 쉽게 돈을 빌릴 수 있기 때문이지만 평균 금리가 무려 연 14% 안팎으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이처럼 고금리 대출인 카드론이 늘어나면 카드사의 수익률도 좋아집니다. 그러나 카드론 대출이 급증하는 것은 다중채무자와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연체 혹은 부도 리스크도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지난 2000년대 초반의 카드 대란처럼 금융기관 부실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화산 폭발은 지하에 있는 용암에서부터 터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카드론의 주요 고객들 대부분은 신용 등급이 낮은 저신용자이거나 여러 곳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가 많습니다. 지난 상반기를 기준으로 전체 카드론 이용자 가운데 무려 50% 이상은 3곳 이상의 기관에서 카드론을 이용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이들이 카드론 대출 잔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무려 63.7%에 이른다고 합니다. 평균 연 14%의 고금리인 카드 대출을 받아 빚을 돌려막는 다중채무자가 이처럼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 같은 다중채무자의 연체나 부도 위험은 금융기관의 연쇄 부실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연체금 원금 대비 회수율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7개 카드 전업사들의 카드론 회수율은 11.8%에 불과한데요. 이것은 글로벌 금융 위기가 발생했던 지난 2008년의 26%에 비하면 무려 절반 이상 낮은 수준입니다. 즉, 글로벌 금융 위기가 강타했던 지난 2008년에는 카드론 이용자들의 부도 때문에 떼인 돈 가운데 26%를 금융기관이 회수했다면 올해는 지난 상반기까지 그 절반도 안 되는 11.8%에 그쳤다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이 같은 회수율 하락은 연체율 증가와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카드론 잔액이 역대 최대가 됐지만 카드사는 리스크 관리에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내년 3월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가 끝나는 시점에 연체 리스크가 한 번에 올 수 있다는 위험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카드업계의 한 관계자는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데다 코로나19 여파, 부동산 대책, 투자 활황 등 복합적인 영향으로 인해 전 금융권에서 대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카드론 이용액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면서 단기적으로는 큰 리스크가 드러나지 않지만 주가 하락이나 실물 경제 위축, 지속 등 외부 환경에 따라 위험도가 크게 변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현재 대출 만기 연장 및 원금 상환 유예 등 금융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같은 정책이 종료될 때까지 실물 경제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회복되지 못할 경우 카드론을 상환하지 못하는 채무자가 급증할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저는 카드론 대출 때문에 연체율이 상승하고 해수율이 악화되더라도 그것이 카드 전업사 및 금융기관의 연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지난 9월 말 현재 카드론 잔액이 30조 원 이상에 달하지만 총 가계 부채 규모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며 30조 원 모두가 부실화되는 것도 아닐 뿐더러 전업카드사를 비롯한 국내 금융기관들의 재정 건전도도 현재 양호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걱정은 금융기관들이 아니라 개인들입니다. 카드론이 부실화되면 시중자금 수요가 많아지면서 실제 대출 금리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과 주식시장이 활황세를 보이면서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영끌이 대출, 영끌이 투자도 급증하였습니다. 심지어 2030 젊은 세대들까지 당장에 쓸 곳도 없으면서 만약을 위해 신용대출을 최대 한도까지 받는 것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영혼까지 끌어모아 최대 한도로 대출받아 투자한 것이 잘못되기라도 하면 그런 상태에서 시중의 실세금리가 오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에 3가지를 꼭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나라가 망한다면서 은행이 망한다면서 이상한 방법이나 투자로 현혹하는 유튜버나 정보를 주의하십시오. 둘째, 당장에 쓸 곳도 없는데 혹시나 싶어 대출을 받아두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이자를 낭비하는 잘못된 선택입니다. 뿐만 아니라 통장에 많은 돈이 있으면 원치 않는 지출을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내 자산을 쓸데없이 축내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이런 때일수록 빚내어 투자하는 것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투자 시장은 그야말로 맹수들이 득실거리는 정글과 같습니다. 자동차 운전처럼 초보 운전자를 결코 배려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영혼까지 탈탈 털릴 수도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화산 폭발은 지하에서 터집니다. 당신이 희생자가 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